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르맥입니다. 자, 오늘 몇 번째 날입니까? 7번째 날인 것 같아요.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면 여기가 물론 시간 조정을 해갖고 해가 언제 나중에 뜨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기항지 도착하는 시간이 7시란 말이죠. 근데 만약 평소대로 6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운동하고 밥 먹으면은 7시 반이에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다이빙 샵을 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정박하자마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아직은 좀 어두워요. 근데 보면 주위에 이렇게 어선들 되게 많습니다. 어선들 있고, 역시나 날씨는 또 좋아요. 하늘에 별도 좀 보이는데 영상에는 잘 안 보이네요. 저쪽 제가 보이는 저쪽이 이제 피지의 본 섬입니다. 거의 다 왔죠.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나오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외교부에서 뭐 이런 그래서 긴급상황 마사지 뭐 이런 거 하나 뜨는 거 있잖아요. 반갑게 여기가 데이터가 잘 터진다는 곳이죠. 저는 뭐 데이터 로밍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이빙샵 갈 때 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 색깔이 죽이네. 지금도 문자가 오고 있어요. SK에서. 와. 만약 이제 찾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데이터를 좀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터진다는 얘기죠. 이쪽이 이제 쭉 가면 라우토카예요. 자, 피지는 제가 한번 와봤어요. 5년 전에. 언제냐? 그 시애틀을 출발해서 하와이 거쳤다가 태평양 횡단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코스가 어땠냐면 시애틀을 떠나서 한 6박 시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호놀룰루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오버나이트도 아니었어요. 호놀룰루에서 또 출발해서 또 일주일.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났던 육지가 피지였습니다. 수바라는 곳이고, 수바가 피지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박하는 라우토카에 완전 대각선 쪽에 있어요. 같은 섬이긴 해요. 그래서 좀 거리가 될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쪽 반짝거리는 쪽 있죠? 중간 쪽 환상적인 일출 전에 보라색의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늘이고, 지금 구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있나? 밤이라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날씨는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귀뚜라미가 생명력이 기네요. 그죠? 귀뚜라미 소리. 자, 피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남태평양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좀 왔던 곳이기도 해요. 뭐로? 한창 뭐 신혼여행이 피지가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오시나 모르겠네요. 피지로 많이 오셨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이제 남태평양 참치잡이 하러 피지 많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수바 갔을 때 이제 중심부에 상점 같은 거 있고 쇼핑몰 같은 거 있고 막 그런데, 거기 쇼핑몰 어딥니까? 푸드코트 그쪽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었어요. 한국인이 있습니다. 라우토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루즈는 라우토카에 정박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자료를 찾은 바로는 도심까지 한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사 여기 노르웨이전 스피리토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답니다. 다운타운까지 가는. 근데 그게 왕복 15달러. 도보 20분에 왕복 15달러 조금 과하게 지정된 게 아닌가. 네. 되지만 이제 여기 이제 연로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은 걸어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 셔틀은 아니고 유료 셔틀 운영하고, 저 같으면 이 정도 되는 거리는 좀 무료 셔틀로 좀 해주면 안 되나? 저는 이제 좀 먼 곳으로 가야 돼요. 택시 타고 차로 한 20분에서 25분, 30분? 20분? 10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구글링을 해서 대중교통 찾아봤는데 대중교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여기 피지도 그렇고 뭐 바누아투도 그렇고 뭐 현지인한테는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다이빙 비용이 비싸요. 피지도 그렇고 어디야? 프렌치 폴리네시아도 비쌉니다. 카리브해 쪽이라든지 그런 데 비해서 한 50% 이상 비싸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현지인들이 안 하고 거의 관광객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가격을 높게 책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높아요. 이번에 다이빙을 여기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3번을 합니다. 2깡씩. 그리고 하와이에서 또 최소 한두 번 하려고 하는데 호놀룰루에서는 무조건 할 거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돈만 해도 배값보다 더 많이 들어요. 5번 하는데. 와, 진짜요. 배값이 더 싸요. 근데 제가 어쩌면 이번 크루즈를 마지막으로 크루즈를 당분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고, 이 유튜브 올리는 게 빵 터져갖고 여행 다니면서 돈 벌면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아예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당 먹방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이 모항지가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계속 언론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쯤 되면. 아무튼 돈을 벌기 위해 당분간은 또 크루즈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또 다시 배를 타겠죠. 왜냐? 로맥은 뱃사람입니다. 아직도 크루즈로 안 가본 곳이 너무 많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가게 될 때는 조금 더 길게, 저게 피지 국기입니다. 국기 트리비아 할 때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하늘색의 영연방 피지 국기까지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근데 묻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 코스타 거 그것까지는 어떻게든 타보려고 하겠습니다만 녹록치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냥 2,000달러 넘게 남아있는데 그거 날려야 될 것 같은. 그건 얘기를 좀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여기 라우토카 크루즈 터미널에서는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하지만 선사에서는 유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라우토카는
식물원, 공원, 또 여기 메인 스트리트가 있나봐요. 거기에 대왕 야자나무가 있답니다. 그게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나봐요. 아, 궁금합니다. 그게 아무튼 유명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유명한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솔직히. 예. 야자나무로 이렇게 가로수 해놓은 데 많아요. 좀 따뜻하다 싶은 나라 가면은 다 그런 야자나무로 돼 있는데 여기 뭐 대왕 야자나무가 있다니까. 예, 특별한 곳이라고 하니까 택시 타고 갔다 나중에 다이빙하고 오면서 보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얼핏 아까, 예, 여기 육지의 쉐입을 보셨지만, 예, 산이죠. 예, 뭐 폭포라든지 뭐 숲이라든지 트레킹이라든지, 예, 산악자전거, 예, 그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레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예, 피지 여기는 뭐 바다도 좋지만 그런 산도 좋다,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할 수 있는 데가 크로아나투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 예, 잘 모르죠. 코로아나투인지 크로아나투인지 코로아니투, 예, 코로야니투, 저 코로야니투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멀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 이제 피지에서 제일 그래도 농업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당이 제당, 사탕, 네, 설탕 공장을 방문하는, 네, 그런 것도 꽤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농업의 거의 70% 이상 이게 다 제당 쪽이래요. 설탕. 이쪽이 그래서 여행할 수 있는 곳도 많고, 이 선사에서 나눠준 이제 선상 신문 있잖아요. 거기에도 1번이, 네, 슈가케인이에요. 여기, 네, 유명한 거는 설탕. 그래서 어딜 가나 아마 정박하게 되면은, 만약에 뭐 여행사가 있다, 부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설탕 공장 방문해서 뭐 체험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설탕이 많다는 거는 이 사탕수수나, 예, 그런 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옛날부터. 예, 그거는 노동력이 없이는 안 돼요. 거의 노역이에요, 노역. 그렇게 해야 설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정복자들이 어디냐, 카리브에 갔을 때도 거기다 죄다 사탕수수 심어버리잖아요. 설탕 얻으려고. 네. 지네들 커피나 홍차에다가 타서 먹으려고. 네. 그래서, 네, 여기도 좀 그런 거 아닌가. 네, 설탕 유명하다는 거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굿모닝. 벌써 나갈 채비를 하고 나오셨죠? 자, 이제 피지라는 곳. 예. 여기도 네덜란드 사람이 여기 발견을 합니다. 물론 원주민이 있죠. 부리를 걷는 원주민. 예, 그 무시무시한, 예, 불춤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잡아먹고, 예,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피지인데,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1600년대 중반에 여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쿡 선장이 왔다 갔겠죠? 그 후로, 네, 영국 식민지가 되겠죠. 예. 그러다가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겠죠? 영연방으로 독립된 게 1970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 그리고 나서는, 예, 87년에 영연방을 탈퇴했는데, 지금도 영연방인 것 같은데요, 국기를 보면. 예. 탈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자료에는 탈퇴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왜 국기는 탈퇴를 하고서 저게 그대로 써도 되는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네,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연방에 있어야지만 저 국기에 영국 마크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탈퇴해도 써도 되는 건지. 하여튼 뭐 87년에 탈퇴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 여기가 이제 다른 이런 남태평양 나라도 그렇겠지만, 여기가 여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인도인들이 되게 많이 와 있대요. 그래서 피지인들 보면은 좀 인도인 같기도 해요. 제가 봤던 피지 사람들은. 물론 원주민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인도인들의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왜 둘 다 검으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아프리카 쪽 이제 흑인들하고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겼는데, 인도인이 비중이 30%인데 이 대부분의 경제적인 그런 실권들을 인도인들이 쥐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다 여기가 뭐 머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인도인들이 머리가 좋고 장담을 할 거 아닙니까? 어쨌건 외지에서 왔었으면. 그래서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지 사람들하고 좀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가 다르죠. 피지의 종교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뭐 이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얘네들이 다 이제 유럽 애들이 처음에 선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선교잖아요, 선교. 그리고 교회 짓고. 근데 인도 애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잖아요. 대부분 힌두교도 있고 뭐, 그렇죠, 대부분 힌두교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갈등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썩 그렇게 해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야 뭐 워낙 우리 한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주요 뭐 이렇게 경제 교역 대상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뉴스에서 많이 안 다뤄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제 농업도 중요하고, 아까 설탕 말씀드렸잖아요. 설탕 말씀드렸지만, 관광업도 되게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관광업. 그리고 얘네들이 해외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크루즈에서 피지 출신 직원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송금해주는 금액도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피지에 대한 것들은 그게 답니다. 여기도 멜라네시아 계열, 뭐 그 정도. 그게 답니다. 더 이상 짜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공부한 게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일도 라우토카라는, 또 라우토카래, 드라부니 아일랜드라고 피지를 가게 되는데, 내일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일 것까지 하면 드라부니 아일랜드는 그냥 엊그저께 갔던 미스터리 아일랜드랑 똑같은 데예요. 제가 알기로, 저도 안 가봤지만 섬 하나 있고 끝입니다. 그래서 아침 브리핑 오늘 거 내일 거 합쳐서 다 했습니다. 내일은 뭐 다른 얘기 하면 되죠. 그렇게 했고, 저는 조금 더 운동을 한 다음에, 좀 더 걸은 다음에 바로 아침 식사를 하고 다이빙 장비를 챙겨서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제가 갈 곳은 저기 너머예요. 저쯤 돼요. 여기가 아니고, 크루즈는 저쪽에 정도 갈 거고, 그래서 거리가 좀 되고, 택시가 잡혀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예, 리프 같은 데는 아예 택시가 없었으니까. 물론 이거보다 작은 섬이고 인구가 적은 데고, 여기는 불빛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작지 않은 도시인 것 같지만, 만약 택시를 못 탄다, 그럼 오늘 다이빙 못 하는 겁니다. 장비만 들고 나갔다가. 조금 서둘러서 하선 후에 그쪽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피지 근해에서 아직 도착 안 했죠?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다 마리나에 있는 하우라키 어드벤처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패디 샵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쪽이 부다 마리나 쪽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는 아마 저쪽에서 출발할 거고, 여기 보트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도 또 배가 있죠. 근데 요거는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바람도 빠져 있고.